자퇴를 생각하신다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태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본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평생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과의 우정과 추억이 없어지는 부분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16번째 입시 상담이네요. 안녕하세요. 인천 에듀픽 학원의 영 원장입니다. 오늘 학생은 구구절절 이렇게 길게 써줬네요. 자퇴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같이 한번 얘기 보면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평 영성고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영성고 같은 경우는 내신을 따기 조금 쉽지 않은 학교로 굉장히 좀 인천에서는 부평에서는 나름 그래도 유명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이과를 선택해서 물화생을 하고 있고요. 성적은 1학년 1학기 때는 굉장히 준수하죠. 11, 22, 3 이렇게 떴으니까 평균 한 2등급 초반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등급이고요. 근데 2학기 때 조금 떨어졌어요. 영어가 3등급으로 떨어졌고 국어도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과학하고 사회가 한 등급씩 오르긴 했지만 두 등급 두 등급씩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한 두 등급 정도 떨어졌으니까 뭐 n분의 1 하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물론 사회 과목을 안 보는 이과니까 요거 3개, 4개만 보는 이렇게 학교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성적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보입니다. 2학년 현재 예상 성적 같은 경우는 영어는 다시 1등급으로 복귀를 했는데 국어가 복귀가 안 됐고 수학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됐어요. 수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2학년 1학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점수를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수학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학생이에요. 일반적인 학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과 문과가 나뉘게 되면서 이제 수학 과목에서 과목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등급이 따기 싫어요. 이런 부분들은 생명, 화학, 물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목 듣는 학생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해당 과목의 등급을 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도 인원이 적은 학교, 인원이 많은 학교, 내가 원하는 과에 내가 원하는 과목에 많은 학생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연구해 보고 가셔야 돼요. 물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관한 얘기는 이제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리 같은 경우도 이제 3위 열심히 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생명 뭐 과학 해가지고 1, 2, 3 정도 나왔으니까 과학이 3, 2 이 정도 나왔던 학생이니까 2학년 돼서 과목이 3개로 늘었는데도 탐구가 2개였는데 3개로 늘었는데도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선행이 되어 있거나 연습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해주었던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주요 과목 수학이라던가 국어 성적이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너무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수학이 중간에 너무 쉬웠고 기말이 너무 어려워서 6에서 7문제들을 친구들이 다 같이 찍었대요. 그러니까 요 등급 받는 애들이 6문제에서 7문제 정도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찍은 게 잘 찍은 순으로 나열이 됐대요. 이게 가장 이제 마음 아픈 상황이고요. 굉장히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단원 이름을 착각해가지고 4점 깎여서 4 아니면 5가 뜰 거예요. 이건 근데 학생 개인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뜰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명심해야 돼요. 내신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중간에 쉬웠으면 기말에 어려웠고요. 중간에 어려웠으면 기말에 조금 평이할 수 있는
그 등급대를 나눠야 되는, 등급대는 4, 5등급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등급에서 1등급도 동차 1등급 100점이 다 많아가지고 100점이 여러 명 있다면은 그 다음 시험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낼 확률이 높습니다. 영어 같은 건 변형이 될 확률이 높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과년도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또 저기 우리 보통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일품이라든가 블랙라벨 아니면 뭐 세네 스텝 3 문제 1등급 수학 문제 뭐 이런 학습지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도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약간 기밀이긴 한데 선생님들끼리 공유하시는 그 문제들이 또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데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예측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학생이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대신에 이제 동아리는 1학년, 2학년 때 수학과학 동아리, 자율동아리 동아리, 인천시에서 하는 학술 동아리도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 시간은 작년 130시간, 1년에 130시간 했으면 엄청난 거예요. 의료 봉사, 교육 봉사 하고 있고요. 생명과학을 2년째 듣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 성적은 2등급, 과학은 1등급이니까 뭐 과학 성적이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뭐 전체 성적에 비해서도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맞지 않아 부끄럽지만 목표는 약학과예요. 목표가 확실한 학생이죠. 이렇게 목표가 확실한 학생은 상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기가 자기주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약학과를 어디 약학과를 혹은 약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대안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상담을 해주면 되니까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상담하기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약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이때 조금 간당간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퇴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휴학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저기 대학교가 아닌데 휴학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생기부도 너무 아깝고 위험이 커서 너무 고민이다. 맞는 말이야. 생기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열심히 해온 친구고,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가지고 자기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왔거나 성과가 나왔어도 번아웃이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길게 써준 걸로 봐서 절박한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해요. 특히나 열심히를 했으나 찍는 걸로 점수가 나열돼서 운 때문에 그 등급이 내려간다는 점은 정말로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 누가 생각해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동아리뿐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소견을 얘기한 바로는 자퇴를 결정한 후에 후회를 많이 할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은 차갑게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후회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퇴라는 결정은 나중에 최후의 좀 선택을 생각을 하고요. 현재 등급이 물론 약간씩 떨어지고 있겠지만 많이 한번 떨어진 걸로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야. 물론 내신 성적은요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매번 3등급을 맞았는데 이번에 4등급을 맞았어요. 그럼 다음번에 2등급을 맞으면 이게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등급을 맞았는데 3등급을 맞아버리면은 1등급을 여러 번 더 맞더라도 이 3등급 받은 거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 성적이 한번 떨어졌을 때의 충격이라든지 이거를 커버할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수업할 때 제 앞에서 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상담할 때 너무너무 학생들 많이 울어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멘탈을 잡아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커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지만 내신이라는 게 쉽게 점수 변동이 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신을 아예 버리는 것보다는 종합전형 쪽으로 완전히 선회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점수를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또 영성고에 필요한 이 학생이 이제 약학대에 가기에 필요한 그런 컨설팅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모의고사도 함께 준비해 준다면은 물론 정시도
해야 되고 또 수시에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한다면 뭐 세 가지 활동을 교과, 비교과, 모의고사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약대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약대 거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도 알고 있고요. 우리도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학생 때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진 않을 수 있거든요. 잘 풀리진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성고는 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꿈을 가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기죽지 마라. 약대가 목표가 아닌 이 여러분들 꿈을 정할 때 요거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대학을 간다라 그래가지고 그 일에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대 어느 과가 목표가 되는 것도 좋지만요. 어느 대 어느 과가 목표가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본질을 좀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약대에 가기 위한 이유는 내가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큰 대의를 갖고 내가 접근한다면은 조금 더 그 대의를 갈 때 이렇게 와 있는 힘든 역경이라든지 요철 부분을 안정된 시야로 노력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내가 약학과를 못 가면 약대를 못 가면 내 꿈이 다 무너져. 내 20대까지 올라오는 이 삶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생기부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잔소리 같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식의 삶을 살겠다를 우리 이립이라고 하죠. 15세를 이립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시절이 그 이립을 조금 지난 그러니까 이립의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내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학이라는 과라는 거를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평생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 내가 사회에서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약대를 가서 그거를 해야 되고 의대를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다른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찾는 것들, 혹은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내가 참고 버틸 수 있는 그 큰 본질을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본질을 생각할 때 돈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돈도 그 큰 본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그 패스트 컴퍼니, 뭐 패스트 페이퍼,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 워크 플레이, 왜 패스트 플레이스 뭐 이렇게 해서 패스트 아무튼 그룹이요. 그 회사가 엄청 큰 회사예요. 4천억인가 뭐 이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사람들을 뽑는데 한두 번 실패를 했더라도 그 한두 번 실패를 해서 그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그 자기의 본성을, 돈에 대한 욕구를, 본성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을 자기는 좀 더 믿고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본질이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 돈이라는 부분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3년간 몇 년간 더 공부를 하는 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큰 이상을 갖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올라가는 그 원동력이 몇 년간, 몇십 년간 내가 죽을 때까지 될 수 있는 원동력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이립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이립이 물론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바뀌어요. 저도 몇 번 바뀌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선한 방향 쪽으로 바뀌게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한 달, 두 달, 일주일, 6개월 만에 바뀌지 않게, 적어도 내가 대학교에 갈 때, 뭐 재수를 하더라도 재수를 할 때까지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원인이 아니죠. 근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기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학대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선생님께, 친구에게, 가족에게 계속 어필하시고요. 본인 스스로도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뇌이시면은 생기부에 그게 고스란히 남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남겨주시긴 하지만 동기도 거청할 필요가 없고요. 약학대를 가고 싶은 이유를 선생님들께 여러 번 어필하고 선생님들도 인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저희 학원 그 하기고에서 의대 간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인터뷰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1시간짜리 인터뷰인데 애들 들으라 그러면 잘 안 듣거든요. 지겹다고 생각해도 들어보세요. 거기 그 인터뷰 하는 친구도 너무 괜찮은 친구고요. 인터뷰 따는 그 분도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가 이제 마음에 안정을 좀 찾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뭐 사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많이 다가옵니다. 학생한테도 많이 배웠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 이모티콘 받고 끝냈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자퇴라는 거는요, 내가 고등학교 때 쌓을 수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 추억, 관계, 앞으로 삶에서 필요한 그런, 정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평생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다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자퇴라는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내가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막상 자퇴부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고등래포 김하원 친구도 부모님께 계획서를 써서 이렇게 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몇 명의 친구들도 자퇴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귀감이 되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막상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생각을 먼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크 나왔어요. 어때요? 이쁘죠? 글씨체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마크도 너무너무 이쁘니까요. 인터넷에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요.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